하이랜디 머니입니다. 오늘은 산리오 키캡 레진아트 시리즈 폼폼프린 키캡 레진아트입니다. 그냥 폼폼프린만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이번엔 키보드 전체를 거대한 푸딩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럼 바로 같이 만들러 가볼까요? 오늘은 키보드 특수키에 사용될 글자들부터 만들고 시작해볼게요. 푸딩에 잘 어울리는 골드 색깔의 알파벳 스티커들과 폼폼프린 캐릭터 스티커를 활용해서 간혹 헷갈리는 특수키들과 제가 아직 외우지 못한 기호키들을 실리콘 매트 위에 붙여주었어요. 그 위에 UV 레진을 발라서 경화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스티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키캡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참고로 키캡을 만드는 법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보다 제가 이전에 작업했었던 마멜 크로미 키캡 영상을 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키보드를 하나의 거대한 푸딩으로 만들어줄 거라 제일 위에 두 줄은 달콤한 카라멜 시럽으로 뒤덮여 있을 거예요. 물점도 UV 레진에 갈색 조색제를 듬뿍 그리고 검은색 조색제를 아주 조금 섞어서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키캡 몰드 안에 2mm 정도 시럽층을 부어주세요. 혹시 기포가 생겼다면 빠르게 라이터로 훑어주세요. 길게 쓰면 몰드 녹습니다. 그리고 수축 현상이 심하지 않도록 램프의 99초 기능을 사용해서 저출력부터 고출력으로 경화시켜주세요. 그 다음은 푸딩 본체 만들기. 저는 파스텔 옐로우 조색제에 만다린 조색제를 조금 섞어서 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불투명한 색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경화시키면 안쪽에 경화가 잘 안 되어서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레진은 2번 정도 나눠서 경화시킵니다. 2mm 정도만 부어주고 또 경화시켜주세요. 그리고 뒷부분 파츠 몰드에도 물점도 레진을 기포 없이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채워줍니다. 푸딩이 1단이 경화되었으면 남은 레진을 1mm 정도의 공간만 남긴 채 레진을 다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뒷부분 파츠 몰드를 정확하게 위치에 맞춰 눌러줍니다. 가운데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3분간 경화시켜주세요. 불투명한 레진의 경우에는 꼭 몰드를 뒤집은 다음에도 앞쪽에서 1분 더 경화시켜주세요. 경화되는 동안 저는 세 번째 단인 푸딩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직 연노란색 푸딩만 들어갈 라인이라서 연노란 레진을 또 단을 나눠서 잘 경화시켜주세요. 짜잔! 경화되는 동안 카라멜 푸딩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고 반딱반딱하게 구워졌네요. 이렇게 보니까 카스텔라 같기도 하고 짠! 우리 푸딩 키캡도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되었어요. 참고로 글자가 들어가는 키캡의 경우에는 1단에 투명한 레진을 먼저 깔아준 다음에 경화시켜주시고 또 투명 레진을 조금 짠 다음 스티커를 안쪽에 넣어서 배치한 다음에 경화시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다른 키캡들과 똑같이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글자가 들어간 버전도 폼폼프린과 아주 깜찍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은 푸딩을 담을 깨끗한 하얀색 접시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오직 하얀색만 사용해서 키캡을 제작해 주었어요. 마침 가지고 있었던 폼폼프린 스티커가 컵이나 냄비 같은 식기류라서 더 접시 컨셉에 잘 어울리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은 제가 제일 기대했던 단인데 바로 귀여움의 활용정점이 되어줄 식탁보를 위한 체크체크 스티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용할 키캡 크기에 맞춰서 스티커를 잘라주었어요. 그 다음에 알파벳 스티커와 폼폼프린을 사용해서 아랫단을 먼저 꾸며준 키캡 위에 투명 레진을 다 채워주신 다음에 체크 종이를 밀어 넣어주시고 뒷파츠 몰드를 덮어주세요. 또 말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에서 레진이 부족한 것보다는 이렇게 넘치는 편이 깔끔하게 제작됩니다. 앞뒤로 3분간 경화시켜주세요. 그러면 짠! 이렇게 너무 깜찍하게 키캡 제작이 완료되었어요. 진짜 저는 이 체크 키캡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장식은 역시 스페이스바와 긴 키캡들이죠. 똑같이 투명한 UV 레진을 일단 깔아줍니다.
사실 이런 긴 키캡은 수축 현상이 더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UV 레진보다는 가능하면 수축 현상이 없는 이액형 레진을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수축 현상이 없도록 저출력부터 고출력으로 천천히 경화시켜 주었어요. 또 투명 레진을 부은 다음에 스티커를 안에 넣고 경화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뒷 배경색까지 채워서 앞뒤로 3분 이상 경화시킨 다음에 몰드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짠! 요렇게 긴 키캡들까지 깔끔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키캡 판들은 롱노즐을 사용해서 찌꺼기들을 제거해주시고 깔끔하게 제거가 안 된 부분은 네일 파일이나 사포를 사용해서 갈아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맨 위에 첫 번째 단 푸딩들에는 크림에 생과일을 얹어서 먹음직스럽게 장식해 줄 거예요. 데코된 크림 화이트 색상을 푸딩 위에 조금 짜준 다음에 먹음직스러운 과일 미니어처들을 올려주었어요. 저는 사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가장 큰 체리 모양은 하나에만 포인트로 올려주었고 나머지들은 최대한 납작한 과일들을 올려서 장식해 주었어요. 이대로 하루 정도 크림을 말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짜잔! 지난 시간에 작업했었던 시나모롤 포차코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네를 전부 푸딩! 폼폼 프린으로 교체해 볼게요. 와, 생각보다 더 꽉 차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더욱 푸딩보다는 카스텔라 같이 보이지만 또 요 키보드 틀이 연보라색이라서 살짝 안 맞는 느낌이 아쉬워서 두둥, 제가 하얀색 68키 키보드를 하나 더 장만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식탁 접시 위에 푸딩처럼 한번 담아볼게요. 새로운 키보드는 제가 갈축으로 사봤는데요. 확실히 갈축보다 청축이 반동성 힘이 좋아서 그런지 무거운 레진 키캡에는 청축이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 경험담이긴 하지만 참고해주세요. 짠! 어떤가요? 흐린 눈 뜨고 보시면 확실히 식탁 위 푸딩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확실히 하얀색 틀이 아까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기자기 블록 푸딩 느낌?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귀여운 키보드 만들게 되면은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